네, KTN 한국TV 뉴스 오늘은 저희가 문화 산책을 해볼 텐데요. 서울의 봄, 네, 서울의 봄을 영화가 나왔는데요. 보고 오셨나요? 예. 네, 저도 첫날 개봉할 때 봤는데요. 정말 전두환 대통령을 정말 나쁘게 아주 악인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로 역효과가 났다. 그들 좌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누리 PD의 그 PD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원래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만드는 픽션을 이제 팩션이라 그래요. 네. 팩션, 만들어진 픽션 그런 의미에서 팩트 픽션. 그래서 이게 아수라 비슷한 영화. 그렇죠. 김성수 감독이 아수라도 만들었습니다. 비슷하고 네. 또 옛날에 그 저기 뭡니까 여명의 작전 또는 뭐 강주 사태를 배경으로 네. 만들었던 뭐 이런 영화들처럼 어떻게 하든지 선거철을 앞두고 네. 한번 또 판을 흔들어 볼 요량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네. 좌파 연예인들과 좌파 또 네. 감독들이 만들었지만 네. 그러나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진실 자체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파 시민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걸을 거는 거르고 자기 볼 것만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좀 그 강력한 리더십과 네. 또 노태우의 그 친구를 위해서 야, 너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겠나? 이러니까 한번 하지 뭐. 네. 이렇게 정부로 나가는 의리 또 거기서 우리가 대령으로 나오는 장세동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사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80년 12 그러니까 79년이죠. 79년 12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예요. 너무나 잘 알죠. 전 81년생이어서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리가 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흔히 말하는 그 12.6 사태 때도 그것을 체감했고 또 12 사태도 얘기를 들었고 또 4월달 서울에 있었던 그 남대문에서의 그 데모 네. 그리고 버스가 달려들면서 전경이 3명이 죽고 6명이 다쳤던 그 사건 현장에 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흔히 말하는 주사파 386, 586 애들이 말하는 그 모든 역사 현장에서 이상하게도 목격자처럼 그곳에서 엑스맨으로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은 미국 CIA의 사주를 받아서 KCIA로서 아마 이것이 미국의 이제 신호를 받는 거예요. 박정희만 제거하면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잘못된 판단에 자기가 위험한 짓을 했고 자기가 박정희만 시해를 하면 네. 국민적 영웅으로 사면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판이었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건은요. 하나이라든지 이 전두환은 이미 박정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오래전부터 전두환을 키운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만큼은 네. 속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전두환이가 육사 시절 또 소위 인간되었을 때 곳곳에서 박정희와 함께하는 사진들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정권이든지 가장 첫건이 무섭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든 시해 사건이나 모든 쿠데타는 바로 첫건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브루투스 너마스라는 그 시저와 브루투스 얘기도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항상 최고 1인자는 내가 저격당할 수 있고 암살당할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그러면 내가 죽는 건 괜찮다 이거지. 왜? 박정희 대통령은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난 그때 죽고 난 뒤에 평가받고 싶다. 내가 살아서 영광을 얻을 것 같으면 내가 왜 굳이 이 길을 가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구국의 일념으로 네. 민족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네. 대통령을 18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암암리에 키워넣었던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전두환이었고 전두환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럴 시대가 오면 나도 저분처럼 네. 나라를 살리는 방법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팩트야 어떻든 간에 정말 결과적으로는 저분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켰다. 그래서 별명이 있습니다. 전땅크라고. 그러니까요. 전땅크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남자 친구들 특히 뭐 일베를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땅크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이상한데 소름이 돋았고 영화를 보면서 일단 영화 너무 잘 만들었고 황정민은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게 이제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저는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본부 일을 했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제일 먼저 사실은 지만원 박사님이 이어오셨고 감옥에 가시고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저는 81년생인데. 근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애국적인데? 그리고 물론 성품이 탁 완전 전 ENTJ거든요. 이거 완전 사령관 출신이시잖아요. 저는 그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좌파들이 정말 요리할 수 있는 재료들은 갖고 계시구나. 아주 악마로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나 이번에 황정민이 저는 그래도 고마운 건 저렇게 매력적인 인물로 탄생을 시켜줬어.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요. 100명, 1000명이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 그 몇십인이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 지킨 겁니다. 좌파와 공산화되지 않는 거를 지켜내는 그 일을 하셨고 그래서 바보 운동을 제가 시작했었거든요. 바로 보기. 역사 바로 보기 운동에서 그때 한 저희가 100명 정도 모였고 지만원 박사님 책을 다 했었고 지만원 박사님 면회를 제가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가서 물도 마시지 마셔라. 왜냐면 하여튼 이 시대가 자기는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랐대요. 이렇게 나라 위해서 애쓰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물 어떠한 거에도 약물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물도 다 사드시고 다행히 영치금이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변호사 해서 아마 이번에 연말에 사면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은 지금은 물론 저들이 저렇게 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아니지만 저는 저거는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압박은 놔야 된다. 영화적으로 우리가 인기는 끌 거고요. 저거는 1000만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우파가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우파 어른들한테 다 쓴소리를 해요. 왜냐면 아니 뭐 했냐 우파는. 쟤네는 정우성 키울 때 이쪽에 우파 배우라고 한 사람이 지금 공식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유인촌 장관 지금 이제 들어갔으면 유인촌 장관 다 이해를 한 우파잖아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쟤네들은 신납니다. 저거 한편으로 끝날까요? 쟤네는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등급위원회, 각 부산 영상위원회부터 전주 영상위원회 전국의 위원장들요 다 자기 사람 다 꼽습니다. 그래서 문성근이 그의 윗선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빵빵 내려주고 기업 다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10억 베딩 비딩을 다 30억 이렇게 해주는데 베팅을 해주는데 어떻게 영화를 안 만듭니까? 그리고 배우들은 출연료 3억씩 받고 5억씩 받는데 왜 출연을 안 해요? 우파가 그 문화에서 그 문화전쟁에서 진지전에서 완벽히 졌다. 그거를 이번 사실 서울의 봄을 인정을 하고 이제부터 문화예술부 장관부터 우리가 들어갔고 영진위 위원장 빨리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부산 영상위원회가 제일 영화 돈을 많이 쓰거든요. 각 영상위원회 위원장 다 바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저 배우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고요. 이 문화전쟁이 여기서 실패가 아니라 정말 쟤네는 서울의 봄까지 만들어냈구나. 앞으로 뭔들 안 만들어내겠습니까? 네, 쟤네는 박근혜 대통령 제가 영상물 등급위원회 있을 때요. 박근혜 대통령 목을 잘라가지고 피가 터지는 거 제가 제안상영가 냈거든요. 그런 영화까지도 만들어냈던 애들이에요. 수도 없이 나요. 그 총선 전에 100편, 막 1000편씩 옵니다. 그거 등급 매기기도 짜증날 정도예요. 그런데 쟤네들은 그 예산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든 어떻게 대통령을 목을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까? 근데 쟤네는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요. 정말 이제는 우리 문화계가 정신 차리고 우파도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 김신 앵커가 너무 하시는 말이 많은데 그쪽 분야에 관여를 하셨고 지금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 원작은 하나지만 원고는 하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해석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시대가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 새로운 팩트가 밝혀지면서 오히려 이 모든 거짓들이 어느 날인가는 또 만천하에 드러나서 말 그대로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날이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게 하나가 5.18이고 또 12.12고 11.6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부마 사태 때 10월 달에 부마 사태 때 그 장면을 장서동이가 보고 올라가서 박정희를 시해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는 불이 붙었는데 더 소름이 돋는 것은 이미 그때 구호 속에
전두환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런 모든 이 역사의 정변 속에 대모대들에게 구호를 지령을 내리고 대모대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들은 북한 지령이라는 거 이거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예, 어떻게 전민의 역사의 그 당시에 정성화가 어떻게 보면 계엄사령관인데 전두환 이름을 일반 국민이 어떻게 알아요? 더더구나 대학생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그 구호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 이미 다이렉트로 지령이 내려오고 네. 이걸 집중적으로 떠들어라 네.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 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바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